반도체가 꺾여가지고 코스피가 무너진다? 이거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를 주도했던 가진 회사들, 이 반도체 경기랑 별 상관도 없는 업종까지도 한꺼번에 전부 다 팔려 나갔습니다. 즉 시작이 반도체 뉴스로 인해서 폭락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5,500선 아래까지 끌어내린 진짜 힘은 이 반도체 관련 뉴스가 아니라요, 우리 계좌 안에 쌓여있던 빚더미입니다. 한때 38조 원을 넘게 불어났던 그 빚더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들을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할 예정이고,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이번 코스피 폭락이 어디쯤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거꾸로 계산까지도 되실 겁니다. 먼저 오늘 벌어진 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요일 코스피는 10.8% 내리면서 장중에 6,000선 아래까지 밀렸고요. 그리고 어제 6,020대에서 거래를 마쳤었죠.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1%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거 반등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나절 만에 그림이 뒤집혔습니다. 낮 시간에 코스피는 8% 넘게 내린 5,530선까지 밀렸고, 코스피랑 코스닥 양쪽에서 매도 사이드카 이어가지고 시장 전체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도 발동이 됐습니다. 낙폭이 한때 9% 안팎까지 커지면서 5,500선이 무너졌고요. 이 두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함께 멈춰서게 된 겁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이 낙폭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코스피가 지난달 19일 장중 9,300까지 올라갔던 지수죠. 시가총액은 지난달 20일 7,500조까지도 사상 최대였는데 어제는 4,900조까지 줄어들었고, 한 달 남짓 만에 2,500조 원이 시장에서 증발이 된 겁니다. 7월 한 달 하락률은 어제까지 28.9%, 1997년 10월달 외환위기 당시에 27.25%를 넘어선 역대 최악의 폭락하는 한 달인데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41% 폭락, SK하이닉스는 48%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까지 쓴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근데 이번 폭락에는 정말 이상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은 오르면서 시작했고요. 오르던 지수가 반나절 만에 10%포인트 넘게 방향성을 바꾸려면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매도하는 물량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락이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 급락의 출발점이 뭐였죠? 분명 반도체 테마였죠. 그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나서 첫날 465% 폭등하면서 중국이 메모리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얼려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반도체랑 무관한 종목들까지도 같은 날 무더기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미 지난달 코스피에서 내린 종목 숫자가 오른 종목의 6배를 넘는 장이 나왔고, 세 번째로 전문가들이 그어둔 선이 전부 다 뚫렸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가장 중요한 지지선으로 콕 집었던 라인이 6,800선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무너졌었죠. 이달 중순 증권가에서는 나오던 이제 바닥을 지났다는 진단들, 그 뒤로 지수가 1,300포인트 넘게 더 내리면서 무색해졌습니다. 뉴스의 크기보다도 그 낙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고, 이유가 뭐였을까요? 파는 쪽이 사람이 아닌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정체를 숫자로 살펴볼게요. 신용융자라는 거래가 있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린 돈의 잔고가 올해 1월 30조 원대에서 출발해서 5월달에 사상 처음 38조 원을 넘었고, 지난달 24일에는 38조 6천억까지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코스피가 연초 4,200선에서 2배 넘게 오르는 동안 강제 청산도 매달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빚이 강제로 팔려나간 반대 매매가 올해 상반기에만 3조 1,500억, 실제로 1월 한 달에 2,100억이던 게 6월달에는 9,600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이 외상 성격의 미수 쪽은 더 가파른데요. 하루 평균 반대 매매가 작년 말 71억에서 6월 527억으로 7배가 됐고요. 미수금에서 반대 매매로 넘어가는 비중들은 1월달 1%대에서 이달 초 10%를 넘겼습니다. 과거 급락장에서 이 비중이 5%를 넘으면 투매로 이어지곤 했다. 이게 바로 증권가의 경고 기준이었는데, 이 개인이 증권사에 넣어둔 대기자금인 예탁금도 지난달 초 139조 원대에서 최고치에서 106조 원대로서 30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 매매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길래 시장 전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략 140% 수준인데요. 빌린 돈이 1억이면은 계좌의 주식과 현금을 합친 평가액이 최소 1억 4천만 원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내려가지고 이 선이 깨진다? 증권사가 돈을 더 넣으라고 요구할 거고, 기한 안에 넣지 못하면은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의사랑 상관없이 계좌의 주식을 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파는 수량을 정할 때 전날 종가보다 15에서 20% 낮은 가격, 사실상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가격에 팔아도 빚이 회수되게 수량을 잡다 보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이 아침부터 아주 낮은 주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담보 비율이 무너진다? 그 종목 하나가 아니라 계좌 안에 모든 현금과 상품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도 계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도체로서 손실이 난 계좌에 다른 업종 주식이 같이 들어있으면요, 그 멀쩡한 주식도 같은 날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두 번째 의문들, 이 반도체랑 상관없는 종목이 왜 같이 무너지느냐, 여기에 따른 답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매도에는 사람의 판단이 없죠.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규정이 정한 날에 규정이 정한 방식으로서 나갈 뿐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는 예전 폭락장에는 없던 장치가 하나 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됐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개인들이 8조 9천억 원치를 사들였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9조 6천억 원에 달할 만큼 시장에 돈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달 20일 기준으로 이런 레버리지 계열 상품 16종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43.4%를 차지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그날 수익률의 2배를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기초 주식을 더 사고 또 내리면은 더 파는 재조정을 매일 해서 반복하는데요. 시장에서 오고 간 돈의 절반 가까이가 오르는 날에는 사는 물량을 키우고 또 내리는 날에는 파는 물량을 키우는 구조로서 움직이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달 13일 SK하이닉스가 장중에 8% 넘게 내리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7% 넘게 떨어졌는데요. 결국에 올해 코스피는 5월 한 달에만 26% 상승하면서 7천과 8천은 연달아 돌파했었고 그 급등의 뒤에는 사상 최대로 불어난 신용 융자 자금들 그리고 오르는 날마다 매수를 버티는 레버리지 상품의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같은 정치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 뿐인 거고 지수가 내리면 담보 비율이 깨진 계좌가 생길 거고요. 다음날 아침 그 계좌의 주식이 가격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매도가 지수를 더 내릴 거고요. 그럼 어제까지 멀쩡하던 계좌가 새로 담보 부족이 됩니다. 또 장 후반에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그날 하락분만큼 또 배로 팔고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폭락의 연속인 겁니다. 오늘 아침 1%대 반등이 반나절을 버티지 못한 이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빚을 안고 버티던 분들에게 반등한 가격은요. 이 기다리던 빚을 갚고 나갈 기회가 됩니다. 반등이 나오는 자리마다 그 물량이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전날 담보가 부족해진 계좌들의 아침 처분 물량이 얹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 숫자는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신용융자 잔고가 32조 7천억, 한 달 사이에 5조 7천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 지수가 고점 대비했을 때 20% 넘게 내려오는 동안 빚은 15% 정도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려온 깊이만큼 빚이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빚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앞으로도 강제로 나올 수 있는 빚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심지어 이달 중순에는 폭락 중에도 잔고가 하루에 2천억 원 넘게 다시 늘어난 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빚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장중 집계로도 개인들은 2조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마다 사겠다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 뒤에 4일 만에 지수가 또 20% 넘게 폭락을 했으니 그 사이 빚도 상당히 더 정리가 됐겠지만 그 최신 잔고는 아직까지 공개 전이라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 영상 통해서 자료로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이 악순환은 어디서 멈추느냐? 지금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틀리면 그건 뉴스가 아니라 제가 틀린 겁니다. 저는 매물대라는 걸 봅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 뜻은 간단한데요. 가격대별로 실제 거래가 얼마나 쌓여있는지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많이 쌓인 가격대는 그 값에 주식을 산 사람이 많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새로 던질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시 사겠다는 주문이 걸리기 쉬운 구간이 됩니다. 올해 코스피의 흐름을 월별로 보시면요. 1월달에 24% 가까이, 2월달에 19% 넘게 올랐고요. 3월달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충격으로 20% 가까이 밀렸다가 4월달에 25% 회복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대략 5천에서 6,300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손바뀜이 가장 두껍게 쌓인 겁니다. 반대로 5월달에 6,300에서 7,900 구간은 한 달 만에 수직으로 지나가면서 거래가 얇아지는데요. 이번에 내려올 때 지수가 이 구간에서 거의 멈추지 못한 이유 저는 바로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들어와 있는 5,500 안팎은 바로 그 두꺼운 구간의 한복판이라는 거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요. 이 강제의 매도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시점을 전후해서 5,000에서 5,500 사이 이때 낙폭을 줄이면서 바닥을 다지는 시도가 나오는 그림들. 다만 짧게 급반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시간을 오래 쓰는 지루한 구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빚은 유한하죠. 38조 6천억이던 잔고가 이미 32조 원대로 내려왔어요. 강제 매도는 매도할 물량들이 소진되면 멈추는 성질의 매도입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매물대 구조예요. 실제 매수자가 많았던 가격대일수록 파는 힘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로 가격 그 자체인데요. 이달 중순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인지가 6배에서 7배로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 지수는 그 뒤로 더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가장 위험한 게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매수하자 이런 마음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6,800도 이달 중순의 바닥론도 이미 전부 다 틀린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닥 가격을 맞추려는 자세가 아니라 강제 매도가 끝나가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증권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예탁금을 1천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내놨지만요.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빚이 없이 버티는 계좌에는 이 구간이 결국에 시간의 문제겠지만 빚이 있는 계좌에는 매일 아침이 담보 비율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건 시장 전망이 아니라요. 본인 계좌의 담보 비율이겠죠. 결국 이번 폭락의 시작은 반도체였지만 낙폭을 키운 건 사상 최대로 불어났던 38조 원의 빚, 거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적인 매도였습니다. 이 강제 매도는 물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잔고 감소가 확인되는 시점 전후에 5천에서 5,500, 이 두꺼운 매물대에서 바닥 다지기가 시도될 가능성을 저는 가장 높게 보고 있고, 다만 5천 정도가 종가로 무너진다? 그 다음 계산은 4,200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5천이 버틴다? 아니면 4,200까지 열린다? 자유롭게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신용 융자 잔고가 30조 아래로 처음 내려오는데 그 숫자가 강제 매도의 끝인지 아니면 개인의 항복인지 그 발표가 나오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